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진술과 행적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이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법안의 처리가 어제 국회에서 불발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판매 추세가 기대에 못 미치자 필수 원료인 리튬 가격이 1년 새 80%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어제 한 중학생에게 습격을 당했죠.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행적 분석을 통해서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조사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범행 전 행적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배 의원이 당시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A군이 이를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에게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했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갖고 다니던 돌로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최근 우울증이 심해져 입원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교내에서 갈등을 겪고 상담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병원에서는 조울증으로 부르는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인들이 피습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죠. 이에 국민의힘이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일어났습니다. 잇따른 피습으로 정치인들의 신변 안전과 모방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이 관련 대책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윤 경찰청장 등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출신인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모방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 내로 제한된 경비대책의 적용기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지 국회에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는 오는 29일 경찰청 보고를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배 의원의 성별이 어쩌면 피해자가 되는데 일조했을 것이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성별을 떠나 유명인을 상대로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죠. 이에 윤 대통령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미루는 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함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 관계부처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소사업장에는 그동안 적용을 유예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법의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중소기업도 당장 내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한 오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입시제도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기강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다만 부모 모두 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하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엔 자신이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걸 깨달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졸업장과 의사면허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씨는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면서 이번 일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허위로 작성한 표창장과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조 씨 변호인과 검찰은 오늘 구형 직전까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2일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 추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그러자 필수 원자재인 리튬 가격이 1년 새 80%나 떨어졌습니다.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수요 둔화로 2차 전지 필수 금속인 리튬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80%나 폭락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공급 과잉으로 리튬의 톤당 가격이 13,2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8만 달러 안팎 끼던 가격의 20%에 불과하고 지난 2020년 이후 최저를 찍었습니다. 리튬 가격 급락에 광산업체들은 반가공된 원자재 재고를 소진하려고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공급량의 40%를 생산하는 호주의 한 중심기업은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 지난 분기 매출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처럼 리튬 재고가 늘어난 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판매 추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지난 가을 신분 변동자인 고위공직자 55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총 169억 9,854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장관의 재산 중 79억 원 상당은 부동산으로 서울 강남구와 성동구의 아파트 각 한 채씩과 중구 신당동 상가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박 씨의 형수 이모 씨가 기소됐었죠. 이 씨가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오전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박수홍 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이 허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판사가 이 씨에게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고 묻자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고 형수와 형이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박 씨를 비방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이 중국 수출이 막힌 가리비를 한국으로 수출하겠다고 해서 우리 국민 우려가 컸죠. 국민이 정부에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정부에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생산물로 한정됐던 제도 적용 대상이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된 것으로 신청 횟수와 수입량이 많은 품목부터 매주 10개 이내의 검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매주 금요일 제품의 검사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 주에 검체 채취와 방사능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는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서울의 한강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공식 기록보다 32일 정도 늦었는데요. 오후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어올 수 있어 운전할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갯바위나 방파제 등 해안가에도 접근을 자제해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일요일 새벽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